안녕하세요. 오늘 금융뉴스, 네이트뉴스,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 이거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왜 지방 자금이 서울, 그중에서도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집중되는 건지, 또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온도가 확 다르다는데 그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금융뉴스 기사인데요. 확실히 지방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올해 1분기만 봐도 외지인 매입이 4,127건. 작년 같은 기간에 1,970건이었으니까 뭐 거의 2배 넘게 늘어난 거죠. 확 늘었네요. 특히 3월에는 이게 2,131건으로 2021년 7월 이후로 월별 최대치래요. 아, 최대치. 네, 전체 거래에서 외지인 비중도 24%나 되고요. 거의 뭐 4분의 1이네요. 네. 그 흐름은 사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주택시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 주택 전체로요? 네. 2022년 통계를 보면요.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율이 29.9%, 거의 뭐 30% 육박했거든요. 와, 30%면 서울집 10채 중 3채를 그렇죠. 서울 외 거주자분들이 사셨다는 거죠. 이런 현상 배경에는 그 서울 부동산을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본다는 거. 안전자산? 네. 그리고 지방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탈동조화 인식 같은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동 좋아요? 네. 뭐 금리나 경기가 좀 불안해도 서울 핵심지는 괜찮을 거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또 투자 기회가 아무래도 서울에 많다는 점도 있고요. 그렇군요. 서울을 안전자산으로 본다. 근데 네이트 뉴스에 나온 사례는 정말 좀 극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례였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아파트를요. 무려 106억 원에 106억이요? 와. 네,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거예요. 전액 현금이요? 네, 심지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집도 안 파셨다고 하니까 혹시 이거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야. 아니 100억 넘는 돈을 아파트 한 채에 이렇게 올인하는 거 이건 뭘까요 대체? 바로 그게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네,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규제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지역, 좋은 아파트 하나에 자산을 딱 집중시키는 전략이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관리 문제도 있고 세금이나 대출 측면에서도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KB국민은행 자료 보면요.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벌써 30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와, 평균이 30억. 네, 이런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 현금 부자분들이 이제 뛰어들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고 다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서 송파는 4.54%, 강남 4.14%, 서초 3.62%, 이렇게 강남권은 크게 올랐는데 네, 많이 올랐죠. 노원 마이너스 0.22%, 도봉 마이너스 0.15%, 강북 마이너스 0.04%, 이른바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지역 있잖아요. 네, 서울 북부 지역들. 거기는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 여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좀 덜하다 이렇게 인식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 현상 그늘에 좀 가려지는 거죠. 양극화네요, 정말. 그렇죠. 자금이 핵심지로만 막 쏠리니까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원구 중계주공 5단지 76제곱미터가 2021년에는 최고 11억 8,400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지난달에는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84제곱미터도 2021년에는 한 12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달에는 8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아,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꽤 많이 내렸죠. 결국 서울 상승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그 안에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장을 보실 때 그냥 서울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지역별로 나타나는 미세한 온도 차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이런 것까지 좀 읽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결국 안전자산 선호 심리하고 여러 규제 환경이 맞물리면서 자금이 서울, 그것도 핵심 지역으로 더 몰리고 있다. 네, 이게 바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게 지역 간 격차는 물론이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격차를 더 벌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특정 지역
또 특정 종류의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 전체나 사회에 혹시 예상치 못한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외에도 이렇게 심화되는 집중화가 가져올 또 다른 고민거리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